안녕하세요. 켈리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고민들은 내 고민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으로부터 오는 고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배우자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작 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온전히 여러분만의 행복을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무엇을 해도 공허하신 분들, 이제는 나의 행복을 찾고 싶은 분들, 인생의 지혜를 찾고 싶은 분들께 이 논어 오디오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신 책도 추천하지만 고전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내용이라 지혜의 깊이가 깊고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달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과거만 알아도 안 되지만 현재의 지식만 알면 그건 완전히 통달한 지혜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논어는 제가 쓴 책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책에서 추천한 켈리체 100권 추천 리스트에도 포함된 책인데요. 이 논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삶의 지혜와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다가 중간에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긴장이 풀어지고 잠이 오는 그 순간 공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더욱더 깊게 각인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걱정도 사라지고 깊은 숙면을 하고 나서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오디오북을 받아보시면서 해안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웰싱킹 오디오북과 함께 행복한 밤이 되세요.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의혹이 없었고 50에 전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위정편 4장. 공자는 30 즈음에 사학을 열 정도로 학문적 독립을 합니다. 특히 30대 초반 주나라 주도인 나급을 방문하여 노자를 만난 이후 공자 사학을 찾는 제자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하니 경제적인 독립과 사회적인 독립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30대 중반에는 망명길에 오른 노나라 왕과 함께 제나라로 가서 정치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공자의 40대는 난을 일으킨 양호가 공자를 초빙했으나 가지 않았다는 48세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공자는 40을 불옥이라 했습니다. 불옥은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특히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자는 나이 40쯤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공자는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지만 노나라 실세였던 사만의 저지로 50이 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전쟁과 패군이 넘치는 격변의 춘추시대였지만 예와 덕이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천명으로 생각했던 공자는 50대 초반에 왕의 부름으로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공자의 천명은 화평의 시대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정하는 것,
바로 지천명입니다. 공자는 바른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평화의 시대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웃의 나라와 노나라의 실세였던 계시의 농간으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까지 14년여 동안 7개 나라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공자의 지천명은 노나라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이 순으로 대변되는 60대 대부분을 풍찬 노숙 이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 속에서 60대를 보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타인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고 열정과 천명을 가진 채 묵묵히 자기 길을 갔다는 의미입니다. 천하 주유에서 돌아온 68세 공자는 천명을 이룰 방법을 바꿉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나라를 바꾸는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에 방법을 바꿔 춘추를 쓰고 시경을 편찬했습니다. 73세의 나이로 노나라 국부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요즘 장수하는 어르신의 나이를 대략 90세 정도로 본다면 현대인의 나이의 0.8을 곱해 2500년 전 공자와 거칠게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19세에서 20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비로소 학문의 뜻을 두고 30대 중후반은 되어야 비로소 독립다운 독립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박사가 되는 나이도,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만 갈등은 계속됩니다. 업무에서 오는 고민과 걱정,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50은 되어야 세상에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사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를 두고 고민합니다. 50이 되면 경제적인 안정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50이 넘고 환갑이 지나도 불안한 직업과 들쭉날쭉한 수입에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자께서는 40에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스마트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계속 흔들리고만 있는 걸까요? 공자께서는 40에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서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똑똑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춘추시대 50대의 공자가 이룬 지천명을 우리는 60에 이뤄도 늦지 않습니다. 0.8의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63세에서 74세까지가 지천명을 이룰 나이입니다. 그러니 40대의 나이라면 비로소 일입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50대라면 한창 흔들리는 유혹의 시기입니다. 삶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3세부터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허엇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50도, 60도 모두 희망입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양화편 26장. 흔히 40이면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낍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의 얼굴에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공자님의 말처럼 부록이 되어 돈, 사람, 생각, 믿음,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42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 40은 개인에게도 사회에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고개가 분명해 보입니다. 40에 챙겨야 할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일까요? 나이 40이 넘도록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퇴직하라는 회사의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마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40에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타인에게 받는 미움보다 더 치명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40이 넘도록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를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없음이 좋은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그 핑계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혹은 20년 경력에 걸맞은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하지 못한 것을 외부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년에 합당한 그럴듯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40대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장, 부장, 팀장 직급의 책임감과 리더 역할에 그야말로 눈꽃 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되어 대화다운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삐그덕거리기 일쑤입니다. 좌충우돌하다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시기가 40대입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어떻게 미래를 위한 퍼스널 브랜드, 자기 강점을 만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에 0.8의 법칙을 적용하면 나이 5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50이 다 가기 전에 60, 70, 80을 빛나게 할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50이 다 가기 전에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자로편 17장. 공자의 제자 자가 거보라는 지역의 읍제가 되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었을 때 공자께서 정치란 빨리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작은 이익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은 이익을 돌보게 되면 큰 일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리더들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는 전임자를 비판하며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전임자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거나 사사롭고 작은 이익에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말라라는 공자의 조언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바다를 마음 편히 바라본 경험도 새싹 같았던 아이들과 함께 그 흔한 풀밭을 한번 자유롭게 뛰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가능하리라던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아내의 30대 시간이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한 채 지워졌습니다. 아이들의 10대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50이 되어 되돌아보니 왔던 그 길에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50이 되도록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돈을 따라 뛰었던 지난 20년이 도리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게 90까지 산다면 50, 60은 그렇게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혹여 지금까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처럼 큰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삶의 리더가 되는 3가지 방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아니하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하기편 1장. 가끔 리더라는 틀에 넣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자신의 질문에 거리낌 없는 사람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자문해 보는 시간이 가끔 필요합니다. 학습은 즐거운 일이든 즐겁지 않은 일이든 리더가 되는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라도 학습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배우지 않고 군자가 된 경우가 없고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리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이라야 타인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 약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역시 학습입니다. 성장에 기쁨을 주는 학습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튼튼한 뿌리와도 같습니다. 리더의 2번째 조건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리더는 누군가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뜻을 모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해결이 리더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행복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늘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늘 즐거운 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가정이나 조직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좀처럼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타인으로부터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도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발뚝에 작은 완장이라도 하나 차게 되면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우쭐해지는 마음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 리더로 남들 앞에 섰음에도 무시한다거나 혹여 비난까지 한다면 서운한 마음과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을 리더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공자께서 말하는 리더다운 리더의 주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알아주든 말든 자신과 조직의 목표를 위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다양한 리더십의 힌트를 하기편 1장이 보여줍니다. 리더로 성장하는 3단계를 말합니다. 셀프 리더, 조직 리더, 사회 리더, 국가 리더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3단계를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0 이전에도 이후에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50이 넘어도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면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살펴 그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모색해보고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해도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정편 11장. 성인, 맹자, 성선, 요순 등의 용어가 요즘엔 매우 어색하지만 500년 전에는 일상의 용어였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최고를 이룬 사람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나 최고를 이룬 사람이나 본성은 하나입니다. 성격과 역량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지난날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역량을 키워간다면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없으니 보통 사람이라 하여 어찌 최고를 이룬 사람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꾸준히 분발한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충분히 키우며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으니 굳이 타인이나 다른 조건에서 성취의 조건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참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미 그런 전략과 전술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50의 시기를 보내야 더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50을 살았던 수많은 옛사람이 이미 생각하고 도전했던 결과를 남겨놓았습니다. 책으로, 사진으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유튜브로 남겼습니다. 찾아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은 오롯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부터 바로 서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자공이 군자에 관하여 여쭤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위정편 13장. 인도의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함께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에게 설탕을 좀 적게 먹으라고 타일러주세요. 저희 아이가 선생님을 매우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것 같습니다. 간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3주 후에 다시 오면 그때 말해주겠노라고 답하고 두 모자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좀 의아했지만 3주 후에 다시 간디를 찾아가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간디는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단다. 설탕을 좀 줄이렴 하고 말했습니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아이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3주 정도 시간을 들여 줄일 수 있는가를 시험삼아 해보았는데 설탕을 줄일 수 있어서 오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어렵지 옳은 말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아닌 게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문제없는 날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 문제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실체가 아닌 게 없습니다. 말로만 되는 삶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나를 다잡아준 노너.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부자나 빈자나 고관대작이나 평민이나 자식이 많은 집안이나 자식이 없는 집안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와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어떤 파도에도 굳건히 배를 지키는 인생의 앵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논어처럼, 이병철의 논어처럼 50의 독서와 50의 학습과 50의 논어가 진짜입니다.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의혹이 없었고 50에 전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위정편 4장. 공자는 30 즈음에 사학을 열 정도로 학문적 독립을 합니다. 특히 30대 초반 주나라 주도인 나급을 방문하여 노자를 만난 이후 공자 사학을 찾는 제자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하니 경제적인 독립과 사회적인 독립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30대 중반에는 망명길에 오른 노나라 왕과 함께 제나라로 가서 정치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공자의 40대는 난을 일으킨 양호가 공자를 초빙했으나 가지 않았다는 48세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공자는 40을 불옥이라 했습니다. 불옥은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특히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자는 나이 40쯤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공자는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지만 노나라 실세였던 사만의 저지로 50이 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전쟁과 패군이 넘치는 격변의 춘추시대였지만 예와 덕이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천명으로 생각했던 공자는 50대 초반에 왕의 부름으로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공자의 천명은 화평의 시대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정하는 것, 바로 지천명입니다. 공자는 바른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평화의 시대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웃의 나라와 노나라의 실세였던 계시의 농간으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까지 14년여 동안 7개 나라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공자의 지천명은 노나라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이순으로 대변되는 60대 대부분을 풍찬 노숙 이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 속에서 60대를 보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타인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고 열정과 천명을 가진 채 묵묵히 자기 길을 갔다는 의미입니다. 천하 주유에서 돌아온 68세 공자는 천명을 이룰 방법을 바꿉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나라를 바꾸는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에 방법을 바꿔 춘추를 쓰고 시경을 편찬했습니다. 73세의 나이로 노나라 국부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요즘 장수하는 어르신의 나이를 대략 90세 정도로 본다면 현대인의 나이에 0.8을 곱해
2500년 전 공자와 거칠게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19세에서 20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비로소 학문의 뜻을 두고 30대 중후반은 되어야 비로소 독립다운 독립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박사가 되는 나이도,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만 갈등은 계속됩니다. 업무에서 오는 고민과 걱정,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50은 되어야 세상에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사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를 두고 고민합니다. 50이 되면 경제적인 안정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50이 넘고 환갑이 지나도 불안한 직업과 들쭉날쭉한 수입에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자께서는 40에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스마트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계속 흔들리고만 있는 걸까요? 공자께서는 40에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서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똑똑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춘추시대 50대의 공자가 이룬 지천명을 우리는 60에 이뤄도 늦지 않습니다. 0.8의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63세에서 74세까지가 지천명을 이룰 나이입니다. 그러니 40대의 나이라면 비로소 일입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50대라면 한창 흔들리는 유혹의 시기입니다. 삶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3세부터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허엇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50도 60도 모두 희망입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양화편 26장. 흔히 40이면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낍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의 얼굴에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공자님의 말처럼 부록이 되어 돈, 사람, 생각, 믿음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42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 40은 개인에게도 사회에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고개가 분명해 보입니다. 40에 챙겨야 할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일까요? 나이 40이 넘도록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퇴직하라는 회사의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마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마흔에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타인에게 받는 미움보다 더 치명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40이 넘도록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를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없음이 좋은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그 핑계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혹은 20년 경력에 걸맞은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하지 못한 것을 외부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년에 합당한 그럴듯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40대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장, 부장, 팀장 직급의 책임감과 리더 역할에 그야말로 눈꽃 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되어 대화다운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삐그덕거리기 일쑤입니다. 좌충우돌하다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시기가 40대입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어떻게 미래를 위한 퍼스널 브랜드, 자기 강점을 만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에 0.8의 법칙을 적용하면 나이 5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50이 다 가기 전에 60, 70, 80을 빛나게 할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50이 다 가기 전에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자로편 17장. 공자의 제자 자가 거보라는 지역의 읍제가 되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었을 때 공자께서 정치란 빨리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작은 이익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은 이익을 돌보게 되면 큰 일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리더들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는 전임자를 비판하며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전임자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거나 사사롭고 작은 이익에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말라라는 공자의 조언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바다를 마음 편히 바라본 경험도 새싹 같았던 아이들과 함께 그 흔한 풀밭을 한번 자유롭게 뛰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가능하리라던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아내의 30대 시간이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한 채 지워졌습니다. 아이들의 10대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50이 되어 되돌아보니 왔던 그 길에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50이 되도록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돈을 따라 뛰었던 지난 20년이 도리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게 90까지 산다면 50, 60은 그렇게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혹여 지금까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처럼 큰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삶의 리더가 되는 3가지 방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아니하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하기편 1장. 가끔 리더라는 틀에 넣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자신의 질문에 거리낌 없는 사람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자문해 보는 시간이 가끔 필요합니다. 학습은 즐거운 일이든 즐겁지 않은 일이든 리더가 되는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라도 학습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배우지 않고 군자가 된 경우가 없고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리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이라야 타인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 약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역시 학습입니다.
성장에 기쁨을 주는 학습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튼튼한 뿌리와도 같습니다. 리더의 두 번째 조건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리더는 누군가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뜻을 모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해결이 리더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행복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늘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늘 즐거운 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가정이나 조직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좀처럼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타인으로부터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도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발뚝에 작은 완장이라도 하나 차게 되면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우쭐해지는 마음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 리더로 남들 앞에 섰음에도 무시한다거나 혹여 비난까지 한다면 서운한 마음과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을 리더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공자께서 말하는 리더다운 리더의 주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알아주든 말든 자신과 조직의 목표를 위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다양한 리더십의 힌트를 하기편 1장이 보여줍니다. 리더로 성장하는 3단계를 말합니다. 셀프 리더, 조직 리더, 사회 리더, 국가 리더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3단계를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0 이전에도 이후에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50이 넘어도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면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살펴 그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모색해보고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해도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정편 11장. 성인, 맹자, 성선, 요순 등의 용어가 요즘엔 매우 어색하지만 500년 전에는 일상의 용어였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최고를 이룬 사람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나 최고를 이룬 사람이나 본성은 하나입니다. 성격과 역량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지난날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역량을 키워간다면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없으니 보통 사람이라 하여 어찌 최고를 이룬 사람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꾸준히 분발한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충분히 키우며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으니 굳이 타인이나 다른 조건에서 성취의 조건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참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미 그런 전략과 전술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50의 시기를 보내야 더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50을 살았던 수많은 옛사람이 이미 생각하고 도전했던 결과를 남겨놓았습니다. 책으로, 사진으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유튜브로 남겼습니다. 찾아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은 오롯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부터 바로 서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자공이 군자에 관하여 여쭤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위정편 13장. 인도의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함께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에게 설탕을 좀 적게 먹으라고 타일러주세요. 저희 아이가 선생님을 매우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것 같습니다. 간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3주 후에 다시 오면 그때 말해주겠노라고 답하고 두 모자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좀 의아했지만 3주 후에 다시 간디를 찾아가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간디는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단다. 설탕을 좀 줄이렴 하고 말했습니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아이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3주 정도 시간을 들여 줄일 수 있는가를 시험삼아 해보았는데 설탕을 줄일 수 있어서 오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어렵지 옳은 말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아닌 게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문제없는 날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 문제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실체가 아닌 게 없습니다. 말로만 되는 삶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나를 다잡아준 노너.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부자나 빈자나 고관대작이나 평민이나 자식이 많은 집안이나 자식이 없는 집안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와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어떤 파도에도 굳건히 배를 지키는 인생의 앵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논어처럼 이병철의 논어처럼 50의 독서와 50의 학습과 50의 논어가 진짜입니다.